네, 영화 매그놀리아 OST 와이즈 업 듣고 왔습니다. 이 영화 매그놀리아 여러분들 많이 아시나요? 네, 이 영화 매그놀리아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한 시대에서 좀, 이 다음 세대 거장은 당연 이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굉장히 좀 화제를 일으켰던 영화이기도 하죠. 우리의 인생을 어쩌면 가장 또 잘 드러낸 영화라고도 할 수 있는데, 제가 앞서 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 힐링 캠프 이야기를 또 이어나가자면, 거기서 이제 꿈을, 접고 현실에 부딪혀야 하는 것인가, 현실과 타협해야 하는 것인가, 아니면 계속 꿈을 포기하지 않고 꿔야 하는 상황인가라는 그 상황 속에서 당연히 우리는 뭐 꿈이라는 것은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꿈으로 남아 있는 거라는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죠. 하지만 그 꿈을 이루지 못한 자신이 그 꿈의 주변에서 배회하고 있는 귀신 같은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다. 그 주변에서 배회할 수 있다. 만약에 고시를 패스하지 못하면 평생 그 고시 주변 언더머리에 계속 뭔가 있게 된다는 거죠. 그런 것처럼 꿈이라는 것이 정말 내가 꼭 이뤄야 할 이유고, 내가 정말 이 꿈을 해야만 되겠다. 내가 여기서 이것을 통해서 뭔가 희열감과 성취감을 느낀다, 느낄 수 있다 하면은 그 문턱을 가야만 한다는 것이죠. 계속 두드리라는 얘기를 어제 하던데요. 그 얘기에서 그 친구가 꿈을 포기했거냐 계속 이렇게 물어보는 대답에 굉장히 좀 진지한 그런 눈망울로 말을 잊지를 못하더라고요. 그래서 절대 자기는 포기할 생각이 없다 이러면서 다시 한번 이 다른 누군가가 나보다 더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뭔가 계속 안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나와 비교하지 말고 내 자신이 끝까지 그 꿈을 향해 걸어가라는 이야기. 그리고 그 친구가 어제 그 힐링캠프 무대에서 직접 즉흥적으로 오디션을 봤는데 거기서 정말 절실함이 느껴지는 모습을 좀 보게 됐어요. 그만큼 우리한테 꿈이라는 게 무엇인가, 그리고 내가 이 꿈을 이루기 위한 그런 기적들은 우리를 행하고 있는 것들인가, 이런 생각들을 좀 얘기를 좀 해보면 어땠을까 싶었습니다. 네, 그래서 이 매그놀리아 자체도 영화에서 우리가 각기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아내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암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 퀴즈쇼의 프로듀서, 그리고 전 아내와 사별 후에 맞이한 그 프로듀스의 젊은 아내 린다, 그리고 간병 간호사 필, 그리고 그 프로듀서로부터 버림받은 아들 제이 맥케이, 뭐 이런 다양한 인간들의 삶을 그리죠. 그리고 이 여기서 간병 간호사 필은 얼마 전에 2월 2일이죠. 세상을 떠나신 필립 세이모어 호프만 고인 그분이기도 하고요. 그만큼 좀 영화 매그놀리아에서 좀 바라보는 시각들이 굉장히 다양한 인간의 삶, 그리고 그 속에서 느껴지는 상처들, 그리고 아픔들, 고통, 분노, 증오, 사랑, 이런 갖가지 감정들을 다 담아내고 있는 거죠. 그만큼 누가 주인공이 딱 이 사람이다, 이 사람을 중점적으로 그리고 있구나라는 것이 아니라, 뭐 이 인간의 절대성에서 다른 사람을 상대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누구나 자신만의 절대성이 다 있다. 그리고 인간이라는 것은 누구나 자신만의 그런 확고한 하나의 그런 체계가 잡혀 있는 것이다. 그런 영화가 그 이야기를 해준 것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이 영화 자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저,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인공이며, 그 주인공 누구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초점을 나에게 맞추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들, 그리고 그것을 함께 얼마나 조화롭게 살아가느냐,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주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약간 좀 보면 이 영화에서 어둡고 좀 고통스럽고 이런 느낌도 많은데요. 굉장히 좀 그 자체가 우리 누구나 씻지 못하는 아픔들, 과거들,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것들을 좀 보여주는 것들이 아닐까. 내 내면의 어두운 그 부분들을 적나라하게 보기가 참 어렵죠. 내가
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내가 착각, 내가 주입을 시키면서는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정작 정말 나의 본 모습을 딱 맞닥뜨렸을 때는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고 해요. 그래서 그만큼 나의 그 어두운 이면을 딱 마주쳤을 때 받아들이는 충격들, 그리고 내가 그것을 얼마큼 수용할 수 있느냐, 이런 것들도 이 영화를 통해서 좀 약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 살껍데기라고 해야 될까요? 이 인간의 화려한 껍데기 안에는 그냥 다 누구나 뼈, 그리고 뭐, 근육들, 그리고 욕망들, 이런 것들이 다 감정들,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것들인데, 이 표정으로, 그리고 얼굴 껍데기, 이런 것들로 좀 나의 그 본 모습을 숨기고 살아가는 분들도 많죠. 그리고 그 본 모습을 숨긴다는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, 그것을 꼭 강요하게 또 강요받으면서까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생각해 봐야 할 시점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에서 예기치 못하는 모든 상황들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고 또 생각하고 마주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 영화 매그놀리아에서 시사해 주는 게 아닐까 싶어요. 그리고 이 매그놀리아는 목련이라는 뜻이기도 하죠. 그래서 제가 이 영화 매그놀리아를 왜 매그놀리아라고 졌을까라는 의문이 좀 들었었어요. 그때 영화를 보고 나서. 왜 굳이 연관이 안 되는 거죠, 목련꽃이랑. 그래서 이유를 찾아봤더니 목련꽃은 지구상에 나타난 최초의 꽃과 굉장히 모양이 흡사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최초의 것, 최고의 것이라고 또 그런 의미로도 사용이 된다고 하는데요. 바로 이 매그놀리아 안에서 시사해주는 인간은 그 존재 자체가 세상을 이루는 최고의 가치다라는 뜻으로 이 목련꽃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게 아닐까. 그리고 이 같은 꽃에 이제 붙어 있잖아요. 그 꽃잎들이. 그런 것들이 이 목련이라는 꽃을 보면은 꽃잎들이 다 붙어 있는데 다 다르게 생겼어요. 그만큼 이 한 가지, 한 지구상에 살아있는 인간들의 모습을 꽃잎에 비유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,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떤 꽃잎의 모양으로 펼쳐져 있는지 궁금하기도 한데요. 네, 그러면 노래 한 곡 더 듣고 올까요? 이 곡도 귀여운 앙증맞은 곡이죠. 영화 벼랑 위의 포뇨의 벼랑 위의 포뇨. 네, 벼랑 위의 포뇨, 포뇨 온 더 시티 바이 더 시 듣고 왔는데요. 아, 노래 너무 귀엽죠? 저는 이 노래를 들었을 때, 제가 좀 한 노래에 꽂히면 그 노래를 계속 듣는 편인데, 그때 아마 그 컬러링도 이걸로 했을 거고요.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굉장히 너무 귀여워서 뭔가 따라 부를 수는 없겠지만, 괜히 뭐 내가 이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저를 그렇게 설레게 해줬던 곡이기도 한데 너무나 귀여워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렇게 듣게 됐습니다. 오늘 미야자키 하야오 센과치히로의 행방불명 OST와 함께 이 벼랑이의 포뇨를 또 듣게 됐는데 굉장히 좀 모든 생각이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 OST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영화보다 더 기억이 남을 때가 있죠. 영화 한 장면보다 이 OST, 그때 그 장면에서 흘러나오던 음악들, 그리고 내가 그 음악을 딱 떠올렸을 때 오히려 영화를 떠올리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. 이 벼랑이의 포뇨도 그렇고 많은 분들한테 자신만의 OST가 있지 않을까요?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또 이렇게 영화나 아니면 내가 내 인생에서 이때 이런 음악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라는 생각들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강한의 영화 음악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그런 시간을 느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. 이 벼랑이의 포뇨에서도 인간 물고기라고 해야 되나요? 인면허? 얼굴은 인간 얼굴인데 물고기인 그 포뇨가 인간인 슈스케를 만나면서 그 아버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슈스케를 만나기 위해서 가는 그런 모습들 많은 그 만화 장면에서 담겨져 있는데 인어공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것도 그렇고 참
그런 것들이 있죠. 내가 사랑하는 뭔가 나의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는데 아낌없이 줄 수 있는 나무가 될 수 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해봤을 때 우리는 자신 있게 네 그렇습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? 제가 어제 그것을 봐서 그런지 계속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힐링 캠프에서도 그때 그런 얘기를 했죠. 그 강신주 선생님께서 뭔가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낌없이 줄 수 있고 내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없을 때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는데 저는 뭐 그 말에 완벽히 동의를 한다, 안 한다는 떠나서 내가 뭐 어떤 것을 기꺼이 내줄 수 있는 것 자체가 나보다 남을 생각한다는 거죠. 그 상대방을 생각한다는 것. 그리고 그것에 내가 아픈 것보다 상대방을 아픈 것이 더 마음이 아픈 그런 것들. 흔히 부모님이 자식에 대한 사랑이 그런 사랑이라고 말을 하잖아요. 그만큼 나의 그런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사람, 나무가 돼줄 수 있는 것들, 이런 사랑을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좀 경이로운 것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. 나는 그런 사랑을 한 적이 있어. 나는 하고 있어. 자신있게 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, 또 한편, 조금은 이기적으로 내가 생각했던 것들, 내가 힘든 게 우선이고, 내가 손해보는 게 우선인 사랑들을 하고 계시진 않았는가. 이런 생각들을 좀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그러면 또 우리 OST 한 곡 이어드릴까요? 네, 비욘드 사일런스의 레드 살룬 듣겠습니다. 네, 영화 비욘드 사일런스 레드 살룬 듣고 왔습니다. 이 영화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비욘드 사일런스가 우리 그런 독일 사회 복지 문제, 소수자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영화인데요. 청각장애인인 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일반 가정에서 느낄 수 있는 보편적인 행복도 누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는 그 라라의 소녀의 성장 영화이면서도 그 성장 영화 속에서 라라가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해 나갔냐 이런 것들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부분입니다. 뭐 굉장히 좀 어린 시절의 그런 아픔들은 치유가 되기가 쉽지가 않다고 하죠. 그래서 어린 시절에 놀림받거나 뭔가 어린 시절에 아픈 추억들이 있는 친구들은 그 추억이라고 할 수 없는 것들, 아픈 시절, 어린 시절의 그 성장통에서 굉장히 좀 성장하고 나서도 그것들에 대한 트라우마를 겪게 될 때가 많다고 하는데요. 굉장히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영화를 보면 생각할 것들이 참 많아요. 그리고 우리는 항상 부모에게 의지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영화를 보면은 이 부모는 항상 그 딸 나라에게 의지를 하고 의존합니다. 그 나라는 자신이 항상 돌봐야 하는 부모들이 너무나도 싫을 때도 있고 원망스러울 때도 있지만 자신을 또 낳아준 부모이기도 하죠.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그 장애를 원망하고 또 자신의 삶의 처지를 굉장히 한탄하며 내가 제일 불행하다 이러면서 살아갈 때도 있는데 굉장히 좀 이 클라리넷이라는 악기를 만나면서 다시 이 악기를 통해서 자신의 본 모습 그리고 자신과 부모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내가 부모를 좀 더 어떻게 느끼는 것들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는 역할 그리고 본격적으로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그런 꿈이 있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 그 지탱이 되어주는 존재가 되기도 하죠.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여기 자체 이 영화에서도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 부분이 나와요. 아버지는 그래도 라라가 없으면 자신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라라는 자신의 딸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딸은 내 거다.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을 하죠. 하지만 그렇게 라라를 떠나지 못하게 합니다. 하지만 이런 사랑이라는 것은 소유의 개념이 아닌 거죠. 그만큼 결국 라라는 자신의 길을 찾기 위해 떠나게 되고 그 아버지와는 등을 돌리는 그런 과정도 나오는데 결국은 다 이렇게
화해를 하게 되는데요. 그만큼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들에 대한 소유,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게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. 소유욕, 이런 것들.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또 이 영화나 어제 그 방송을 통해서 하게 됐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. 이 서로가 너무나 다르죠.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일지라도 너무나도 다른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, 남이 살아가는 방식, 이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들을 서로 존중할 줄 알아야 이게 조화롭게 타협이 되는 건데 이 다름을 인정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. 우리도 딱 공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내가 저 사람과 달라는 알고 있지만 그것이 조금 받아들여지기는 힘들다는 거죠. 다른 사람이 만나서 결혼해서 그것이 이어져 나가는 것이 굉장히 기적 같고 경이로운 일이라고 해요. 그래서 그만큼 많은 쌍이 결혼하지만 이혼하는 그 쌍도 많은 것처럼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내가 이 사람은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타협하고 존중하는 그 선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알면서도 이게 참 힘든 부분이 있는 것들이죠. 그리고 그것을 또 평생 이어나간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라는 얘기가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것들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. 우리 또한 지금 나와 다른 누군가의 그 모습을 인정하지 않고 그 사람을 좀 나의 안경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. 또 내가 갖고 있다고 해서 나의 소속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저 사람이 내 맘대로 안 되면 안 되는 그 소유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.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죠. 네, 그러면 우리 신청곡입니다. 스타워즈 OST입니다. 스타워즈 메인 테마 곡 듣겠습니다. 영화 속 그 이야기. 결국 늙어서 지난 날을 추억하는 것일 뿐이다. 결혼은 따뜻한 사람하고 하거라. 영화 어바웃 타임 이야기입니다. 네, 마지막 곡